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장래 희망은요? 자, 우리 학생은 스포츠 아나운서 또는 언론인을 희망하는 인문계 고2 학생이고요. 내신은요?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조율국가 평균 2.77 등급입니다.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9월 모의고사 국수탐 평균 2.5등급이고요.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으로 특별한 활동은 없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죠. 봉사활동은 총 28시간, 독서는 총 18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볼게요. 수학 교구 제작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교과 우수상 외 4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아나운서나 언론인이 되고 싶은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평소에 스포츠 너무 좋아하고 방송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희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 내신 성적 보면요. 국어가 2.54등급, 수학이 3.57등급, 영어가 3.67등급, 사회가 1.7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77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는요. 국어는 3등급, 4등급, 1등급으로 등락했다 다시 상승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2.5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 사회는 1.5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9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는데요. 국어가 3등급, 수학 나영이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세계지리 2등급, 한국지리 3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2.5등급이고요. 3월 성적하고 비교해보면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유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월 성적은 없어서 3월 성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고1 때 다소 하락한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아주 고무적인 추세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 평균 추세가 3.05에서 3.25, 2.09로 상향 곡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수형 모두 상승 중인데 사회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향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와 그다음에 3학년 1학기에 향상된다면 전반적으로 아주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다빈치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엔 최고 1.04등급, 평균 1.56등급이고 최저 1점 후반대까지 분포되었지만 평균 한 2점대 초반에서 합격권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인재 전형은요. 최고 1.4등급, 평균 2.7, 그리고 3등급 중반까지도 분포되어 있지만 보통 한 3등급 초중반대에서 합격권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거든요. 그래서 충원율은 한 50% 정도로 마감이 됩니다. 현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수 학생이 좀 다수인 학교로 내신에 좀 치열한 걸 인정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 2등급대 초반 정도까지도 평가해준다 하더라도 다빈치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되려 탐구형 인재 전형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는 단 비교과의 어떤 우수성들이 좀 입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비교과가 좀 많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는 안정적으로 추가 상승이 필수고요. 수학도 2등급대를 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회 교과에서 우수한 면모들이 좀 보이지만 어학계통인 영어나 국어에서는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때 상승하긴 했지만 이 추세가 지금 계속 연장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사회는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 생각하시고 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사회 교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관심이 수학으로도 좀 교과로 표현이 되니까 교과 성적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아나운서는 통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주요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네, 일단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원하시면 국어는 1.5등급 이내, 수학은 2.5등급, 영어 2등급, 사회 1.5등급 이내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희망학과에서는 어학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어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영어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어려우시던가요? 그냥 제가 영어 평소 단어도 잘 안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영어 문제를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뭐 본인이 정확하게 문제를 잘 알고 계시네요. 암기를 안 하셨네요. 암기를 하셔야죠. 네,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단어는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 중에서도 하나니까요. 좀 반복하셔서 암기 안 하신 거 반성하시고 빨리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모의고사 성적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현재 정시류는 단국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그리고 광운대 국어국문 미디어 영상, 명지대 경영학, 한양대 에리카 정보사회 등이 좀 빠듯하고요. 국민대 한국역사, 그리고 숭실대 일어인문학도 좀 빠듯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중앙대의 경우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100분위합이 288 정도 예상이 되니까요. 현재보다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추가 정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 낮은 문항에서 좀 오답이 보이세요. 그리고 또 화작이나 문법 같은 것들이 아직 정리가 덜 되신 것 같고요. 빈출문학 작품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좀 약간 덜 되신 것 같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은 금방 해결되는 영역이니까 빨리 해결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특히 난이도 높은 문항에서는 되려 또 정답을 보이는데 쉬운 문항에서 오답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학생 말 맞다나 어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뭐 이거는 안 해오니까 그러신 거니까요. 일단 어휘는 수능 빈출 어휘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암기하시고 암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반복하고 패턴을 숙달시키는 건데요. 이런 패턴 숙달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휘 특강 같은 것도 수강 한번 해보시고요. 수학은 안정적인 상태로 난이도 높은 문항에서는 오답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 낮은 문항에서 연습이 좀 충분히 있으면은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도 마찬가지로 난이도 높은 문항에서만 오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랑 유형만 숙달하시면 안정적인 점수 나올 것 같고요. 추후에 고난이도 문제집 같은 걸로 연습하시면 점수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또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서술형에 대한 거는 학생들이 대부분 자기가 글을 못 써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어느 정도는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연습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좀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수학에서 그 증명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단계 그 메커니즘에 대한 훈련들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문 논술에 대한 훈련이 조금만 있으면 서술형 평가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의 아쉬운 점은 수상 경력 부족으로 꼽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예, 먼저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의 장점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학업 역량의 상승세입니다. 학생부 종합장의 주요 평가 요소인 학업 역량은 주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및 학업 의지, 탐구 활동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은 국수영사 기준 1학년 3.08등급에서 2학년 2.13등급으로 약 1등급에 가까운 향상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추이가 학생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해 주시죠. 우리 학생에게 질문하는데 대학에서는 특정 학과와 관련된 고등학교의 특정 과목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학생이 1순위를 희망한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관련 고교 교과목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예, 설명하면 중앙대 전공안내서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관련 교과 과목은 사회문화, 정치, 경제, 역사, 문학, 작문, 윤리와 같은 과목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들에 대해서는 성적 상승뿐만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전공자의 자질을 준비하는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엔 두 가지 전공이 있는데 하나는 언론인을 양성하는 언론 정보 전공이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를 양성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스포츠 아나운서를 희망하기에 언론 정보 전공 관련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상태이며 특히 언론 문화와 저널리즘을 주로 공부할 전공자로서 준비 과정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어 과목에서 매체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보시고 사회 문화에서 현대사회 스포츠 같은 걸 배울 때 언론 문화나 저런 저널리즘 관련해서 탐구하기를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장점은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인데 언론 정보를 전공하려면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학생부에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국어 교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수사법을 기술하며 발표에 적극적 태도를 보임이 기대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대로 언론 문화 저널리즘 이런 거 관련해서 의사소통을 키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있으려면 경시대회나 토론 및 발표대회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 부분이 좀 더 추가돼야 할 내용입니다.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의 아쉬운 점을 보완할 점을 꼽아봤는데요. 학업 역량뿐인 수상 경력이 첫 번째입니다. 1학년식이 사회 2건, 2학년식의 국어 1건, 사회 2건으로 2학년 7월까지 총 5건의 수상이 모두 학업 역량 관련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업 영역뿐 아니라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관련 상을 추가해야 되는데 특히 전공적합성과 학업 역량의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공적합성 상이 좀 추가되어야 되고요. 자율 동아리 시상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토론 및 발표대회 시상, 그다음에 언론 문화나 저널리즘을 탐구해서 보고서 논문대회에 나가서 이런 상을 좀 추가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과 다소 거리가 먼 동아리 활동입니다. 학생은 현재 1, 2학년 모두 다소 거리가 있는 수학 교구 제작반만 하고 있습니다. 뭐 확률과 통계 과목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언론군 정보와는 좀 뚜렷한 관련성이 떨어지고요. 3학년식이라도 좀 언론 전공자 혹은 저널리즘, 언론 문화 이런 거 관련된 자율 동아리 활동을 추가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 진로 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학생부 6번 진로희망 사항에는 스포츠 아나운서를 희망하면서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에 많은 재미를 느껴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번 교과학습 발달 사항 중 1학년 세특의 한문 원과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려서부터 항공 비행에 대한 것들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자연스레 꿈이 현실로 다가오며 공군사관학교 목표가 됨을 써내려간 자소서가 인상적이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같은 학년 1학년 내에서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걸 좀 해결하시려면 2학년 때 진로 활동 관련해서 1학년식이 항공과 언론 중 진로 고민을 하다가 1학년 학기 말부터 언론 정보학에 이제 좀 관심이 뚜렷해져서 이를 계기로 이제 좀 언론 정보 쪽에 좀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좀 표명하신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 학업 계획과 관련돼서 언론과 스포츠의 관계, 스포츠 관련 언론인으로서의 소망, 뭐 소외 스포츠 관련 문화 부흥 같은 거나 올바른 스포츠 저널리즘의 역할 등에 대해서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영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상에서 특히 전공적합성의 수상, 자율동아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하시고요. 자율 활동에서는 사회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인데 이게 언론과 관련이 있으면 좋으니까 학생회 홍보부 활동 같은 걸 추가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방송 일원으로서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자율동아리를 추가하시길 권하고요. 봉사활동은 스포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좀 접근하셔서 좀 3학년 1회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는 언론 문화 저널리즘 탐구 과정을 보여주면 좋겠고 독서는 언론이 어떤 전문 언론이 될 건지 연계한 방향성 있는 독서 활동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도는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김태용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선생님 평가 결과 공개됐는데요. 네, 이유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국수 영탐 내신이 한 2.8등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 국수탐 원점수의 합이 한 223점 정도고 예상 등급 평균 한 2.5등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학년 1학기 내신을 보면 성적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이 내신 성적 상승을 계속 유지하시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시로 지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김명호 선생님께서 생기부의 장점과 단점 말씀해 주신 거에 보시면 생기부 내용, 비교과에 대한 기록이 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제 판단인데요. 이제 앞으로 보강할 수 있는 게 수업 시간에 좀 더 충실하게 해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좀 꼼꼼히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독서 활동에 좀 더 신경 써준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더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국수탐 예상등급이 2.5등급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라면 인문계에서 아무래도 인서울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국수, 영탐, 반영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강원, 충청권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다 3학년이 되면 시험 범위가 넓어지고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또 졸업생들, 재수생들이 시험에 뛰어들게 돼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게 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원하는 정도의 대학에 정시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중반 정도를 잘 유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45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도 1등급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정시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정시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건지 설명을 네네.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고, 2순위는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고, 4순위는 적성 전형, 마지막이 정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2학년 1학기 때까지 많이 올라가서 사회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올랐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4등급에서 1등급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남은 두 학기도 이렇게 좋은 내신을 잘 유지하신다면 뭐 정량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봉사활동이라든지 독서활동, 이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전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한 60대 1, 70대 1 이상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논술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이 상위권 대학, 우리 학생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실 수 있는데, 상위권 대학의 논술 특징이 내신은 덜 반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높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학 수준을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은 거의 모집하지 않고요. 서울수재 중위권이나 그 이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많이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는 좀 거리가 많을 것이긴 하지만, 학생부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나중에 판단이 되시면 이 전형으로 지원하실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성고사형 같은 경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성대, 서경대, 가천대가 대표적인 대학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과 상당히 거리감은 있지만 고려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인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방법으로 한번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자, 김태용 선생님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김명엽 선생님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전공 두드림 전형, 박중서 선생님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께서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만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전교과가 한 2.8 정도 된다고 보는데 2.93 정도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특히 국어 내신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도전해
볼만한 전형으로 판단을 했고요. 특히 국어 성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 같은 경우 상당히 좋으면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국어국문학과를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는 언론영상학부 같은 경우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네.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명현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전공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전형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유? 추천 이유만 말씀드리면 2018 경쟁률이 28.1대 1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의 평균은 2점이 최종 합격자의 평균은 올라서 1.9입니다. 언론봉상 관련 학과는 그 선호도가 높아서 다른 학과에 비해 준비가 더 치열해야 됨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남은 3개 학기 1.5등급 내의 교과 성적과 특히 수상을 포함한 전공 접수 관련 보완 활동을 하셔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을 조언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중선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내신은 뭐 평균 한 2.4등급에서 3점대 초반까지도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전전년도에도 비슷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잘만 유지하시면 정량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건대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나 성실성에 대한 것들도 많이 판단을 하니까요. 그 점 고려하셔서 지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